부산의 원더심 중앙동. 저녁 시간, 중앙동 뒷골목에 생기가 돕니다. 7, 80년대 그때처럼 화덕에 연탄불을 피우고 번거로운 석쇠를 고집하고, 중앙동에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들이 많습니다. 듬뿍 얹은 양념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이 있는 곳. (10년이) 지나도 중앙동으로 발걸음하는 이유는 정겨움 때문입니다. 약간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퇴근 후 술 한잔하기에 이곳만큼 만만하고 편한 골목도 없다는 사람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왔다 갔고 그런 뭐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지금 또한 그래요. 아직 자반들이 그렇고 분위기도 좋고 옛 추억이 생각도 나고 아마 중앙동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이 떠나버린 후 중앙동의 밤거리엔 정막이 감돕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동 골목 곳곳엔 흥과 낭만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좁은 중앙동의 골목길. 그곳으로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낸 낭만을 찾아 떠나봅니다. 중앙동은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빌딩 숲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앙동의 옛 골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문인과 화가들이 즐겨 찾는 문화골목이 있습니다. 문화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주점 계림. 요산 김정한 선생을 비롯한 부산의 쟁쟁한 작가들이 시대를 고민하고 작품을 얘기한 곳입니다. 계림역 양산박.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와 동료들이 포장마차로 시작한 양산박은 몇 대를 거쳐 문인들이 주인을 맡았던 곳입니다. 계림, 양산박 모두 그때의 추모와 주인들은 떠나고 없지만 이곳은 여전히 예술인들과 중년들에게 추억의 장소입니다. 아직도 옛날에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면은 이제 옛날의 모습은 이제 없어졌고 중앙동 이쪽은 옛날의 그 어떤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 정책이거든요. 문화골목 초입엔 강나루가 있습니다. 이곳엔 지금도 저녁마다 문인들이 모여듭니다. 강나루의 주인장은 부산의 원로시인 이상계 시인입니다. 주방을 지키는 안주인은 아내 목경희 씨. 시인의 아내로 문인들의 어머니로 산 세월이 20년이라네요. 여기서는 8년 정도 됐고요. 이 골목에가 제가 96년도에 나왔거든요. 96년 7월 달에 나와갖고 그 자리에 잠깐 1년 갔다가 이 골목에서 이제 이 골목에서가 16년 일이 되고 17년 일이 되겠지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 세월이 참 그 시절만 해도 이 동네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 옛날 16년 전 얘기하면. 문인들이 드나들어 습작생들에게도 인기였던 이곳. 학창 시절 시인을 꿈꾸다 이제는 도서관 사서가 되어 찾고 있는 정수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원래 30년 전부터 시를 동경했는데 저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동경하다가 중간에 또 한 10년쯤 끊어졌다 여기를 오니까 또 저를 반겨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젊었을 때에 양산박 때 제가 꽃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물이 괜찮지만 문화골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강나루. 작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와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시인과 손님이 어우러지는 이곳엔 지금도 순수했던 옛 문화살롱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동 문화살롱의 역사는 피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한국전쟁 후 중앙동에는 최고의 작가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다방과 살롱 문화는 이후 부산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었고 중앙동은 낭만의 거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70년대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동 인쇄골목. 이곳에는 아직도 1000여 개의 인쇄소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월 따라 이제는 모두 현대식으로 바뀐 인쇄기계. 그 덕분에 일손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면에 제2의 인쇄골목이 형성되면서 일감도 줄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요란했던 구식 인쇄기 소리가 임종태 할아버지는 그립습니다. 시청, 또 상공회의소, 또 경찰청, 항만관리청, 또 세관, 각 은행 전부 있을 정도가 그래서 전부 다 이 정도 전부 그렇게 이런 뭐 지금은 이제 자꾸 나가지 뭐 시청도 가보고 없고 다 막 없어지니까 그렇게 지금. 강나루에서 멀지 않은 곳, 오래된 건물의 꼭대기. 이상계 시인의 작업실이자 집이 있는 곳입니다. (1965년에) 등단해 도시인의 서정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이상계 시인. 9권의 시집을 내는 동안 그는 고집스럽게 중앙동에 남았습니다. 중앙동에는 언제부터 계속 사신 겁니까? 중앙동에 내가 40살 되기 전에 왔으니까 벌써 한 30년 넘었네. 집은 계속 그러면 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처 병 돌아다니고 계속 요 근방만 다니는 거예요?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골목만 나서면 문인과 마주치던 시절. 그가 그리운 것은 그때의 낭만입니다. 집별로 이렇게 다 이런 또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흩어진 꼴인데 그래도 이제 옛날 생각해서 자꾸 이제 이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거 모르거든. 왜냐면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이럴 뿐이기네 정서를 몰라요. 그런 점은 좀 아쉽고. 중앙동을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 문학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유명선 시인입니다. 모두가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리는 요즘, 돈 안 되는 출판사를 닫지 못하는 그의 외고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0살이죠. 너무 그때는 이제 출판사가 너무 없었어요, 부산에. 근데 출판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 좋은 작가들이 있는데 구태여 서울까지 가서 책을 낸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출판사를 한번 차려야 되겠다. 지역 작가에 대한 애정 하나로 시작한 출판일. 녹록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좋은 거 제가 자식도 좀 하나밖에 없고 다 장가다 보내붓고 뭐 마누라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약 내가 딸린 식구들이 많았다면은 나도 직업을 좀 바꾸든가 딴 방법을 갔어야 했을 거예요. 30년 동안 그가 펴낸 문화서적은 무려 500여 권. 물집 만능 시대에 그래도 중앙동을 지킨 건 이들의 뚝심이 아닐까요? 골목에 어둠이 내리고 희미한 형광등 간판이 켜진 부산포. 이곳에 중앙동 낭만거리의 마지막 주모 이행자 씨가 있습니다. 천막 포장마차로 시작해 타워호텔 옆 골목집을 거쳐 이곳에 옮겨오기까지 34년. 부산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치고 이 주모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까지 와 먹는데. 그 연세가 하면 딱 60대 중반. 60대 중반요? 네. 강나루가 시인들의 주점이라면 부산포는 화가들의 공간입니다. 부산포를 찾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주모의 손맛에 감탄하고 부산포 벽면을 가득 메운 그림에 2번 감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기록화가 김충진 화가 오늘도 역시 부산포를 찾았습니다. 당신 찍는 걸로서 그거를 갖다가 당신 호주 아저씨도 있어야 되는데 정재절님이 누군데?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술자리도 있고 작품 감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점은 어느새 화가의 작업실이 됩니다. 야, 간단하게 그리셨네. 아, 가끔 하죠. 스케치를 하실 이유가 있다면? 기록이니까. 그 순간의 느낌이고 기록이고 재미고 놀이고 노는 거지 뭐. 놀이. 한쪽에 모여 앉은 화가들. 이들 역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임 장소로 부산포를 선택합니다. 이 사장님이 종업원 했어요. 그래? 종업원. 요 위에서 할 때부터 대구집에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 30한 2년 됐죠. 선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 그렇습니까? 주모를 모델 삼아 즉석에서 스케치가 시작됩니다. 주모 이행자 씨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지키는 거 보고 있어. 그렇지. 이 자리. 와이리 프노. 주머니 사정 넉넉치 못한 화가들이 술값 대신 놓고 간 그림들. 그 그림은 켜켜이 쌓여 34년 부산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도심에 사라져가는 골목을 담는 최홍종 작가. 그에게도 중앙동 골목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적산 가옥. 피난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계단과 골목들. 다른 골목길에 비해 더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중앙동을 담습니다. 여기는 현대와 옛날이 공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수를 느낄 수 있고, 특히 내 경우는 이 부산에 오랫동안 살아서 교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사진을 취미로 하고 다니는데, 여기 지금 내가 기록해서 보존해 두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그냥 현대 물길로 그냥 재개발해버리고 이러면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차가 다니는 길만 길이라고 인정되는 요즘. 사람 하나 겨우 지나는 중앙동의 골목길은 분명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부대 끼며 사는 골목이어야 인심도 나오고 정도 생긴다는 최홍종 작가. 지금 도예지라고 하는 것은 네온 불빛 아래 휘황찬란하고 그런데 음악이 쿵쾅거리고 그런 게 마치 문화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거리는 마치
어찌 보면 뭐 불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이 여기서 새어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거리가 더 오히려 바른 데보다는 좀 어두운 것이 역시 인간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중앙동 골목. 일주일에 두세 번 이곳을 찾는 정봉길 교수에게 중앙동은 어떤 곳일까요? 10년 단골집인 강나루.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서 친해진 문인들과 손님들에게 축하주를 한 통 낼 일이 생겼다네요. 우리 정봉길 교수가 줄을 섰고 우리가 그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우리 조명 교수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박수 한번. 갈매기 떼는 나들는 곳 내 고향 지보막사리가 이곳에 오면 체면은 벗어버리고 낭만에 취해버린다는 정봉길 교수. 서로 살아온 인생길은 다르지만 중앙동 골목을 찾는 이유는 같지 않을까요? 오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향 사랑방에 찾아온 그런 기분이고 우리 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우리가 언제나 이 정서 때문에 이 문화의 거리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같은 그런 집이 막 강나루고 이 우리가 중앙동 문화의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동 뒷골목엔 요즘 새로운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1년 전 중앙동에 작업실 겸 갤러리를 연 서양화가 안영찬 씨. 도심이 가진 매력을 잘 살리면 중앙동도 목마르던 언덕 못지않을 거라는데요. 여기서 어떤 아까 제가 거론한 그 여러 가지 예술의 그 예술적으로 소문난 동네가 된다면 이 부산의 뭐 문화예술의 어떤 메이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늦은 밤이 되면 그의 작업실은 젊은 화가들이 주로 모이는 문화사랑방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각 분과 선생님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초빙을 한 선생님이 6월에 개장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미술계에서 미술계에서 중앙동으로 모여드는 예술가들. 중앙동 골목의 또 다른 미래이기도 합니다. 2년 전 조각가이자 문화기획가인 이상진 씨도 중앙동 골목으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현장 감독으로도 활동한 그. 송도의 돌고래 조형물도 그의 작품입니다. 요즘 그는 원도심 골목 살리기 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골목 문화와 신도심의 현대 문화가 같이 발전해야 부산의 문화가 풍성해진다는 것이 이상진 씨의 생각입니다. 여기는 결국 사람이 어울리는 거, 사람이 머물고 대화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장 위주, 시스템 위주로 본다면 지금 저희들이 해운대라든가 이런 쪽을 쫓아갈 수가 없죠. 어떤 전시장에. 근데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어떤 작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러고 후배들,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갖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 기획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예술 1번지 전이라고 2006년도에 이제 옆에 지금 그는 누구보다 중앙동 문화 골목 만들기에 적극적입니다. 그가 기획한 2006년 예술 1번지 전.
중앙동 골목에 자리 잡은 백산기념관 안팎에서 펼쳐진 종합예술축제였는데요. 이후 이것을 확대해 광복로 아트페스티벌로 기획하게 됩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중앙동 골목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이상진 씨. 나름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앙동이라든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활동하던 곳, 그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저는 이제 동강동 강북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지금 해운대 쪽으로 집중화되고 어떤 또 상업 하랑들을 위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여기 옛 정서가 묻어 있는 곳에서 뭔가를 다시 또 활성화, 또 새로운 계기 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 내가 해야 할 내 나이 때 아니면은 저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지난 5월 8일 강나루에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인들의 공식적인 모임 장소로 연회장 대신 강나루가 선택됐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서로 단절됐던 문인들이 만나 작품을 얘기하고 토론을 벌이는 공간. 반갑습니다. 사실 이 선후배 문인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인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다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문인들이 모이고 정을 나누며 오늘 밤에도 강나루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세상 사는 남의 일인 양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미련맞아 보이는 이 사람들. 하지만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있기에 자본주의에 휩쓸리지 않은 중앙동 골목만의 멋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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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